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드디어 그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차죠. 현대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시승회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배정받고 바로 출발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틀고 출발할 예정이에요.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온도는 22도에 맞춰놓고, 네, 지금 오토로 하면은 이 팬이 좀 빨리 돌아서 걱정이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네, 그래도 이 상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변속 레버는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미는 게 드라이브로 가네요. 네, 시동은 걸려 있고, 네, 지금 일단은 스텝의 안내를 받아서 안전하게 출발하려고 네, 요청을 했고요. 도움을 시승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꾸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첫 주행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통풍 시트가 켜졌는지도 한번 네. 운전자 온리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바꿔놓고 통풍 시트 조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드를 켜고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죠.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있는 오너인데요. 과연 현대 아이오닉 5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별도의 편집 없이 빠르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제가 편집을 하는 것보다 이 차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한번 네, 가감 없이 모습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할 때의 느낌은 이건 분명히 SUV의 느낌입니다. 차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기존의 뭐 코나 요 정도 급의 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글쎄요. 확실히 좀 큰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투싼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뭐 오히려 투싼보다 더 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이게 지금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게 꾸며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승 코스대로 한번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를 탔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너무 조용하다죠. 네, 정말로 미세한 뭐 소음이나 진동도 느끼기 어려울 만큼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좀 원가를 아낀 전기차를 탈수록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엔진의 소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데 반면에 노면의 소음이라던가 또는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가지 바람 소리 등의 풍절음 같은 것들도 꽤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탈 때 방음 대책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데 일단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이오닉 5는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정숙하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드려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시승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걸 여과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구동 방식 전기 모터는 뒷바퀴에 하나가 달려 있고요.
이 바퀴로 217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4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앞바퀴를 동시에 굴려주면서 최고 출력도 300마력대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 20인치 휠은 일단 겉보기엔 정말 예쁘고 크고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따져봤을 때에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전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솔린차에서 쓰는 연비의 개념인 전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주행거리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풀옵션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형태의 사이드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주행할 때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막 적응이 어렵지는 않네요. 또 화각을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은 지금 뭐 영상에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똑같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상하 좌우로 내가 원하는 화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왕이면 확대나 축소도 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일단 실내 공간은 정말 크고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활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선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을 오토 모드로 켰고 운전석 통풍 시트도 켜고 있어요. 이 상태로 좀 주행을 하면서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규정도 요즘은 준수해야 되죠. 네, 새롭게 바뀐 규정에 맞춰서 속도 제한에도 좀 준수하면서 한번 시승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행할 때 드는 느낌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전기차 자체가 원래 모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용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저는 쉐보레 볼트 EV 오너이기도 한데 전기차의 단점이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예를 들면 풍절음이라던가 혹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던가 여러 기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로 인한 잡소음이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자판 유리를 쓴 것도 그렇고 나름의 방음 대책을 확실히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방음제를 열심히 잘 발라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내 공간은 정말 너무나 넓고요. 그리고 이 차는 주행 모드를 회생제동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브레이크 패드 또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부르는 그 부품이 차를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차는 그 부품이 상대적으로 좀 역할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차가 멈출 때 쓰이는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 충전하는 데 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배터리 용량의 충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탈 때에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차는 회생제동이 총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아이페달이라고 하는 모드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밟을 일이 없게 돼요. 지금 저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는 것만으로 차를 멈춰 세우고 다시 출발하고 모든 주행을 다 페달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만들어놨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반길만한 요소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쉐보레 볼트 EV에도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현대차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회생제동에서 약간은 소극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5는 그 아이페달 기능이 들어가면서 주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뭐 페달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밟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뗐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을 하면서 피로도가 더 줄어들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매력이고 전기차를 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속 페달에서만 발을 뗐는데 거의 차가 멈춰섰죠. 마지막 제동은 브레이크로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한번 멈춘 다음에는 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놔도 이렇게 자동으로 정차해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전비가 나오는지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타는 용도로 딱 맞춰놓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도 오토고요. 통풍 시트 켜놨고 에어컨은 23도로 해서 오토로 맞춰놨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와 경기도 외곽의 약간의 한적한 곳을 번갈아 가면서 좀 주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실내 공간이 화사하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좀 부럽네요. 이게 제 차는 이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전기차 하면 좀 작은 차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깔려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아주 고가의 차 혹은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소형차 요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아이오닉 5는 그 중간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죠.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잃지 않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차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세요. 관심이 너무 많으시겠죠. 이 차가 실제로 달리는 모습을 지금 이 시승회장 외에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도 너무나 좀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운전 시야도 상당히 탁 트여 있어요. 약간 높게 위치한 시트 포지션 덕분에 운전 시야가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주행 속도에 맞춰서 좀 시승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이 한도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클러스터 요 대형 디스플레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이 차는 좌우 사이드 미러도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냥 미래 시대에 있는 차를 탄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많은 차를 타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제동을 했고 지금 한번 급가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신호가 바뀌면 제한속도 전까지 풀악셀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가속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17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후륜구동 사양이라서 217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듀얼 모터가 되면 출력이 훨씬 더 올라가죠. 과연 어떤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줄까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 일단 보셨겠지만 어떤 엔진의 소리 없이 매우 매끄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가속을 할 때에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속을 한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낯선 경험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강력한 출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오닉 5 2륜구동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등급의 풀악셀 할 때의 느낌은 그냥 우리가 요 정도 급의 평범한 디젤차 혹은 가솔린 차를 타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급가속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주행 중에 좀 풀악셀을 하면 추월 가속력은 좀 빠릿하게 반응하는데
글쎄요, 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는 뭔가 그렇게 막 가속력이 다이나믹하게 느껴질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타기에 적합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사이즈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 정도 세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느낌은 그렇게 잘 나가진 않는다는 거, 제 볼트 EV와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는 훨씬 더 크고 승차감도 좋고요, 너무 정숙하고 예쁘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전기차 구매하려고 하신다 라고 할 때, 글쎄요,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사실 구매하셔도 돼요. 전혀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좋다, 시기상조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대 EV 스테이션에 왔는데 여기서 한번 급속 충전 체험을 해보고서 또 여러분들께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현대차 오너, 혹은 뭐 현대차 오너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와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맨 끝에 후면 주차 부탁드릴게요. 맨 끝에 후면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의 안전 지시에 따라서 한번 근데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약간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은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뭔가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이오닉 5의 충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충전을 마쳤으니까 다시 주행을 이어나가 봐야겠죠. 사실 뭐 짧은 시간 내에 좀 EV 스테이션에서 이 800V의 급속 충전, 초급속 충전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충전을 시작하고 어떻게 충전을 끝내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는지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타게 되실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직접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충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확실히 초급속 충전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60kW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공인 주행거리는 383km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 뭐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한 450km 정도를 탈 수가 있고요, 완충 상태에서. 그리고 겨울철에는 350km 정도를 탑니다. 제가 타는 차는 이 히트 펌프 시스템이 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계절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가 큰 편인데요, 아이오닉 5는 얘기가 다르죠. 계절에 따른 주행거리 편차가 상당히 적은 차입니다. 그걸 줄여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충전할 때 그 충전 시간 너무 번거롭지 않냐, 충전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전기차를 타면서 글쎄요, 충전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뭐 지겹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달간은 집에 충전기가 없을 때라서 오직 급속 충전기만 찾아다니면서 충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한동안은 회사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동안은
집에 있는 충전기를 통해서 완속 충전을 이용해서 차를 쓰고 있는데요. 그 어느 순간에도 충전이 불편하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전기차가 앞으로 너무나 많아지는데 충전기가 없다, 대수가 부족해진다 라고 한다면 한 대의 충전기를 여러 명의 사람이 써야 할 때에 그런 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느낀 바로는 불편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급속 충전을 할 때에도 글쎄요, 저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너무나 즐겁게 그냥 쉰다는 느낌으로 스마트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러가지 좀 나에게 휴식을 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외부에서 충전할 때도 그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30분에서 짧으면 30분, 길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심지어 아이오닉 5는 한 18분 정도면 충분히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은커녕 18분이면 되는 충전 시간 동안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루함을 느낀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유, 바로 비용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비용에 대한 이점도 있어요. 제가 현재 기준으로 60kW의 배터리를 완충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한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에 한 반값 정도면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사실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쓰는데 그냥 퉁쳐서 10,000원이라고 쳐도 내가 10,000원 넣고서 450km를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죠. 비용인 측면에서도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만족도가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좋은 점이 세차 냄새가 거의 없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차 냄새라고 한다면 그 인위적인 화학약품을 써서 그걸로 인해 만들어지는 우리 건강에 안 좋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안 좋은 냄새들인데, 사실 이전까지는 있었어요. 대부분의 차가 있었는데 아이오닉 5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친환경 소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세차 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도 향이 나긴 나는데 이게 친환경 소재를 쓴 그걸로 인한 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되거나 역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네요. 빨리 좀 일반 도로들을 벗어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차의 진가나 매력 등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우리 시선이 살짝 더 위에 있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는 요거보다 더 높은 위치를 쳐다봤었는데 의뢰 이쪽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를 봤다가 여기 아니지 하고 아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뭔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이 뒷 상황을 봐야 될 때에는 약간 좀 걸리긴 하네요. 이 차의 다양한 설정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불편한데 그 위치를 좀 바꿔봐야겠네요. 높이를 누가 이렇게 낮춰 놓으셨을까? 높이를 좀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이 거리가 좀 머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뭔가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컨트롤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제네시스에서는 해주겠죠. 제네시스도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차에서는 만나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전 구간에서는 네, 주행 느낌은 그냥 SUV를 탈 때 그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안정적으로 쫙 깔려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어느 정도의 좌우 롤을 허용을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 네, 일정한 수준의 롤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승차감도 좀 타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에 올라왔고 가속을 좀 이어나가면 네, 확실히 달릴 때 가속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월 가속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행 중에 뭔가 추월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속할 때의 느낌이 처음 출발 시의 가속보다 더 매끄럽고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추월을 하려고 할 때 네, 좋은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상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부족할 일이 없죠.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이 아이페달 모드를 좀 해제를 해볼게요. 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해제를 하고 가속 페달을 떼도 중립 상태로 주행이 쭉 되도록 하는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오고 나니까 시내에서 달릴 때보다는 소음이 좀 유입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가 너무 조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시내에서 달릴 때는 너무 조용해서 이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이제서야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풍절음도 좀 들어오는 편이고 노면 소음은 지금도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차선을 바꿔서 좀 더 추월 가속을 해보면 네, 꽤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가 후륜구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전륜구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4륜구동들이 생기고 후륜구동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아이오닉 구매할 때 내가 어떤 배터리에 어떤 구동 방식에 어떤 등급으로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는 물론 큰 게 좋겠지만 구동 방식에서는 4륜 구동을 선택하자니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또 후륜 구동을 선택하자니 겨울철이라던가 여러가지 주행 상황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생길 것 같고 또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하자니 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게 또 아쉽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선택하자니 20인치 휠의 예쁨이 없어지는 게 또 아쉽고 이래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롱레인지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네, 구매하실 때 정말 내가 동네 마실만 다닐 용도다, 평생 동안 타도 이 차로 우리 동네 밖을 벗어날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이라면 스탠다드 사셔도 돼요. 스탠다드 사시는 게 맞지만 난 이 차를 나의 데일리카로 쓸 거고 나의 하나뿐인 차고 내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 차로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들 통학을 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롱레인지 선택하셔야겠죠. 롱레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구동 방식은
AWD 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2,400원입니다. AWD 4륜구동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더라도 4륜구동을 선택할 때 얻게 되는 이점이 너무 커요. 주행거리가 약간 줄지만 출력이 확 늘어나죠. 출력이 대폭 상승하는 데다가 또 4바퀴가 돌다 보니까 특히나 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트랙션 확보에 더 용이합니다. 물론 멈추는 건 똑같이 미끄러질 수 있지만 출발할 때에는 뒷바퀴만 미끄러지는 것과 4바퀴가 그래도 다 미끄러지면서라도 출발을 해주는 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차를 한번 구매하고 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따로 카센터에서 가서 모터를 장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AWD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정해졌죠. 롱레인지에 AWD 4륜구동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등급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어떤 옵션으로 내가 살지 이걸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프레스티지 등급도 물론 좋지만 프레스티지 등급도 물론 좋지만 20인치 휠을 선택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또 잃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9인치 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제로 봤는데 또 프레스티지 등급 외에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19인치 휠도 그렇게 뭐 못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 차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에서 좀 더 이점을 볼 수 있는 4륜구동을 선택함으로써 잃어야 했던 주행거리를 19인치 휠로 좀 보상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옵션들을 원하시는 대로 넣어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조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면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등급 요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구동 방식을 뒷바퀴에만 보내는 대신에 예쁜 휠을 끼웠죠. 그래서 또 주행거리가 401km 정도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당연히 더 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을 하게 해놨어요. 저는 감시만 하는 역할로 운전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달리는 동안 기록한 평균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7.1km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차의 배터리가 70kW가 넘죠. 대충 계산을 해봐도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 방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실주행거리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탄탄하고 잘 조여진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좀 부드럽게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타고 있는 전기차가 워낙에 좀 탄탄한 느낌을 주는 녀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차와의 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추월 가속으로 한번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그래도 앞이 약간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가속을 하게 돼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차가 217마력인데 뭐 비슷한 중량을 가진 차들이 실제로 디젤차나 가솔린 차들이 이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죠. 팰리세이드가 될 수도 있고, 차체가 좀 크긴 하지만 무게로 따진다면, 그리고 외형으로 따진다면 투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급들의 차일 텐데 힘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부족함은 없어요. 우리가 전기차 하면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그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렇지, 실제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동 방식에 인한 차이는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선택하실 때에 4륜 구동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한번 앞으로 쭉 빼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힘은 전혀 아쉬움 없고,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은 약간은 좀 느슨하게 해놨다 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를 좀 잡기 위해서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 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뭐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 이 트랙션은 사실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진 않아요. 마른 노면에서는 이 차가 4륜인지 후륜인지 알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만 특정한 기상 상황, 눈이 많이 왔거나 어떤 오프로드를 가야 하거나 이런 곳에서 탈출력이 필요할 때에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뿐이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후륜구동 살라 그랬는데 하는 분 계신다면 구매하셔도 돼요. 본인의 주행 조건과 맞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남들이 4륜 사랬어요 해서 저는 4륜이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차가 필요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하나를 꼽자면 이 아이페달 기능이 좀 더 강하게 잡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완전히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감속하는 그 수준이 세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태는 감속이 되긴 되지만 결국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게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완전히 정차를 하게 되는 차를 타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해놨으면 모든 영역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옆에 뭐 동승자가 생겼거나 다른 사람들이 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 좀 미숙할 경우에 멀미를 유발한다거나 좀 불편한 승차감을 얻게 될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팅한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좀 더 강하게 제동력을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어떻게 나올지,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는 보조금을 내가 과연 받게 될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 또 차가 언제 출고되는지, 이게 너무나 많은 게 좀 얽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를 구매하기에 좀 복잡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프로세스가 많이 거쳐야 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조사뿐만 아니라 약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다듬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아이오닉5 계약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구매하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큰 문제가 되거나 이 차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 만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만을 즐기는 오너에게 딱 맞춘 차도 아니고,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오너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차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좀 더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점들을 정리해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아이오닉 5를 시승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지금 일정 기간 좀 장거리로 타보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짧게 시승하는 시승회에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많은 것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51.6km 정도를 달렸고요. 글쎄요, 이 차를 타면서 느껴진 점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주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거주성 하나는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공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편의 장비도 중요하고 정숙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거주성에 대한 부분이 공간으로 이게 회전 반경이 좀 크네요. 한 번에 못 도네. 네, 공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일단 이 플로팅 아일랜드도 이걸 이렇게 뒤로 쭉 밀 수가 있거든요. 뒤로 쭉 밀어 놓으면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이 그냥 이동이 가능한 수준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넓죠. 여기 뭐 솔직히 시트만 하나 더 있으면 사람이 한 명 더 앉아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뒷좌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2열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쓴다고 할 때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도 리클라이닝이 되고 슬라이딩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2열 공간 또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이오닉 5의 장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일단 겉모습을 봤을 때 이 차는 누가 봐도 시선을 끌 수밖에 없어요. 저 차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좀 낯선데 신선한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글쎄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는 이 차를 뭐 혹평할 분이 계실까 싶어요. 진짜 잘 나왔고 덩치도 있는 데다가 디자인도 아주 아이코닉하게 잘 꾸며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외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실내로 들어와서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이 차가 현대자동차의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회사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많은 수익을 내야 좋은 거죠. 이 차는 지금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쓰고 있던 부품들을 공유하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멀티펑션 레버일 것 같아요. 멀티펑션 레버의 디자인은 사실 어떤 현대차를 타던 다 동일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새롭게 디자인을 했어요. 아이오닉 고유의 정체성에 따라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넣었고
지금 칼럼식 시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 이 스위치도 독자적인 디자인을 했죠. 현대자동차의 그 어떤 모델도 이런 디자인을 한 부품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센터페시아라던가 대시보드라던가 다양한 부분의 디자인들이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부품들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서 제작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오직 아이오닉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데서 오너들이 좀 만족도를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차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중차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대중적인 모델을 내놓았는데 부품을 공유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칭찬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시내 주행 시의 정숙성 부분에서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 차가 뭐 한 70km 이하로 달릴 때에는 정말 조용해요. 진짜 뭐 노면 소음이라던가 풍절음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거의 웬만한 고급 세단들과 겨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숙성 부분에도 큰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 시설이라던가 뭐 충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최신식으로 해놨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이핏이라고 하는 전기차 충전 브랜드를 통해서 전국에 엄청난 수의 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또 현대 EV 스테이션에서는 800V의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정말 빠르게 구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사양 또한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 뭐 현대가 워낙에 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딱히 흠을 잡을 포인트도 없긴 하죠. 다만 아쉬운 점을 좀 꼽는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70km 이하에서 정말 정숙하다고 했는데 70 이상부터는 차 안으로 실내 소음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풍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고요. 이 바람 소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잡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시티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크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이륜구동 EWD 모델 기준으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 하면 기대했던 어떤 즉각적인 가속력과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성능들을 기대했던 걸 비춰볼 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217마력이라는 출력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좀 크기 때문에 차가 무거워서 이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4륜구동을 선택하면 금세 해결이 되는 문제죠. 4WD 모델을 선택하는 순간 출력이 300마력대에 제로백이 5초대에 엄청난 차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혀 힘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4륜구동 모델 시승을 할 때 그땐 또 이 파워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로백 6초대 보다 더 빠른 차를 타시는 분들 기준의 말씀이에요. 7초보다 더 느린 차 기준으로는 이 아이오닉 5 후륜구동 모델의 가속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6초대부터는 이 차가 좀 그냥 그렇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듀얼 모터
4륜구동 모델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쉬움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스펜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좀 느슨하게 되어 있고 편안한 승차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행 시에 노면에 대한 걸 최대한 덜 타도록 만들어 놨어요. 롤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의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만들어진 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한다면 아주 탄탄한 하체와 스포츠카 같은 주행 감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이 차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일반적인 SUV의 승차감과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이 곡선로를 돌아 나갈 때에도 차가 어느 정도 좀 쏠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내리는 평가는 달리기에 적합한 차는 아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이 차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오닉 5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차는 평범하게 패밀리카로 또는 누군가의 출퇴근용 자동차로 그리고 누군가의 아웃도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차박용 자동차로 쓰이기에 적합한 거지 서킷을 달린다거나 고속도로에서 매우 빠르게 달린다거나 와인딩 로드에서 아주 거칠게 핸들링을 즐기면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5는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고 일상적인 주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듀얼 모터 4륜구동이 됐을 때에 출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출력에서도 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저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시승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기준으로는 일상주행용에 아주 적합한 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딱 그 수준인 것 같고요. 패밀리카 또는 나의 퍼스트카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좀 탐나긴 하네요. 이미 한 세대 전의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새로운 세대의 전기차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2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기능을 지금 활성화해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선을 따라 달리는 건 사실 기존의 현대차들도 워낙 스마트 센스를 통해서 잘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차선을 아주 잘 물고 달리고 있고 대신에 스티어링 휠은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뭔가 힘을 가하진 않지만 잡고 있어야 어떤 위험 상황에서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선 변경 기능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켜주면 제가 아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이 해제가 됐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레벨 3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를 타고 계시던 간에 그 기능을 너무 믿고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매우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은 하되 나를 보조해준다는 느낌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이게 나 대신 운전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이미 사고 사례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능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뭔가 옵션으로 이걸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넣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쪽이에요. 왜냐면 좀 더 편하게 쓰려다가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다시 한번 차선 변경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고요. 깜빡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죠. 네, 그리고 옆 차선에서 다시 차선 유지를 하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차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바꿔볼게요. 깜빡이 켜주면 차가 서서히 옆 차선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이에요. 차선 유지 보조와 함께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기능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직접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 보조 기능을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1,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900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꼭 이 스티어링 휠을 두 손으로 잡고 계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예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너무 맹신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오닉을 지금 시승한 지도 거의 2시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차에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차를 탔기 때문에 저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뭐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디스플레이 형태의 사이드미러도 이제 좀 적응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저는 이건 뭐 무조건 옵션에서 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적응만 하신다면 별다른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나는 굳이 모험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이면 그냥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래도 저는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롱레인지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에 저는 사실 뒷좌석에 뭔가 편의 장비를 쓸 이유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옵션들을 최대한 좀 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딱 필요한 수준의 옵션들만 넣어서 출고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주행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과연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탈 수 있는 거냐, 이 차 뭐 중간에 갖다 서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막연히 좀 하실 텐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차가 약 72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도 77에 49니까 500km는 충분히 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차의 공인 인증을 받은 주행거리가 400km 초반이었죠. 40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주행을 하고 다녔을 때의 전비는 지금 또 올랐네요. 7.1로 올랐으니까 500km 이상 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0km를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에어컨을 계속 켜고 다녔거든요. 23도로 에어컨을 계속 켜고 다녔고 지금 밖에 외기 온도가 29도에 달해요. 거의 뭐 한여름 온도에 가까울 정도로 왜 이렇게 더운가 싶은 날인데, 이런 날에 에어컨을 켜놓고 모든 전자장비 다 쓰면서 고속도로도 타고 다양한 주행을 했을 때의
500km 정도 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물론 좀 깎일 테니까 400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름철에는 500 정도 될 것 같고, 봄, 가을 에어컨 안 켜고 진짜 과속 안 하고 일반 도로와 국도만 다니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이 차로 550 정도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 타고 있기 때문에 제 차도 공인 주행거리가 383인데 저는 지금 450km씩 타고 다니거든요. 380짜리를 450 정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00 정도 맞는 차는 450은 그냥 타겠죠. 500 가까이 탈 수 있는 거고, 450 가까이 인증받았다면 한 550까지도 충분히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km 정도 주행하신다고 해요. 그 정도 30에서 뭐 50km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 정도에 타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충분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데 뭐 이 차는 심지어 1시간도 걸리지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기차는 오늘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라도 혜택이 있을 때 빨리 누리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명히 타게 되는 차고 나중에는 혜택이 없어지겠죠. 그럴 거라고 하면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 앞으로 타게 될 차를 경험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굳이 뭐 아이오닉 5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시는 걸 꼭 권해드리는 바고,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할 때, 하이브리드 차는 그거 타면 안 된다, 그 배터리 때문에 타면 안 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고 그거는 무서운 차다, 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들 하셨었어요. 10년 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나온 차들 지금도 잘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가지시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변화의 과정이지만 좀 더 빨리 접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예요. 이게 급가속할 때 차가 너무 앞으로 좀 빨리 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아쉽긴 한데, 이 서스펜션을 왜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잡아놨는지는 약간 의아한 부분입니다. 차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일단 분명한 건 스포츠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일상 주행용으로 나온 차지 이 차를 타고 뭐 와인딩을 한다던가 막 잡아 돌리고 이런다고 하면 정말 차를 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용도로 타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는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호대기 중이라 잠시 가격표를 보면 4,980만원부터 한 6천만원 선에 이르는데, 보조금이 서울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 나오니까 한 3,700만원 선에서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4천 초반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사양을 넣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을 들여서 구매하는 차 치고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오닉 5는 뭔가 이 주행 성능이나 퍼포먼스보다 공간의 활용이라던가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이 더 강점인 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승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몇몇 말씀드린 단점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내가 해당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출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현대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대의 전기차 기술력이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도 꽤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그래서 현대가 만든 전기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말씀 따로 안 드리고 그냥 차의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꾸며 볼게요. 워셔액도 한번 쏴볼까요? 워셔액은 이렇게 나오고요.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고 오토로 작동합니다. 물론 라이트도 오토로 되어 있고 라이트 조사각은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좌측에 오토홀드와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주행 안전장치 해제 버튼과 전동식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 기능은 무릎 왼쪽 무릎편에 2개의 메모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플로팅 아일랜드는 앞뒤로 이렇게 밀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다고 하죠. 냉장고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쓰시면 좀 더 이 차를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V2의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 기구들을 차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고, 이거는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에겐 사실 이 기능이 그렇게 유용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캠핑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만족도를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건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에 이 로고가 대체 뭘까요? 이걸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현대 로고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이오닉이라고 써지지도 않았고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디자이너의 의도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주행 모드 버튼은 다이얼은 아니고 버튼인데 이렇게 누르면 바뀌고요.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뭔가 막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정말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UX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UI도 그렇고 어떤 추상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드를 바꿨을 때 일반적인 차들은 차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으로 되고 온통 빨갛게 바뀌고 깃발 생기고 이러는데, 일단 아이오닉 5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꿔도 디스플레이 변화가 굉장히 무던하게 나온다는 점이 또 하나의 신선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히 70 이하로 달릴 때 진짜 조용합니다.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차가 처음 공개됐을 때 계약을 할까 말까 정말 망설였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와 또 앞으로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던 차들이랑 막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그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또 타보고 나니까 그때 계약을 넣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주행거리도 지금 전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7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7.2가 됐어요. 7.2 정도 전비가 나오는 건 굉장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제가 요즘 볼트 EV를 탈 때 한 7.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는 일단 차가 작고 뭐 출력도 조금 더 낮고 배터리 용량도 더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비가 더 높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고 봐도 이 정도 수준의 전비를 보여주는 건 상당히 우수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어요. 보스 오디오 제가 들어봤는데 오디오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스 오디오가 글쎄요, 뭐 넣고 싶다면 넣으시면 되겠지만, 이걸 넣는다고 해서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는 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이 오디오 옵션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5를 시승해본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